우리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는 199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산업보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건관리자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일터의 건강을 지켜내온 직업건강 전문기관입니다. 협회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정부가 만들어내는 제도나 규정이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과 또 현장의 목소리에 잘 귀 기울여서 교육, 연구, 컨설팅 또는 정책 제안 등과 같은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전국의 21개 보건안전센터와 5개 근로자건강센터, 40건강 힐링센터, 또 건강안전연구소, 교육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인 건강관리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전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 또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감정노동 보호 활동 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또 직업건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도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의 간호대학에서 학사,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학교 또 대학원에서 간호 박사를 하고요. 또 UT 텍사스 그래서 텍사스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했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게 직업건강 분야이고요. 맨 처음에 제가 직업건강 분야로 이렇게 입문을 한 거는 1997년도였는데 참 그 학생 시절에 그런 이제 학생운동하고 이러면서 정말 저한테 주어져 있는 가치,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가치가 이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언제 이제 학생 때 이렇게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나는 간호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NGO 단체를 가게 됐습니다. 과로사 상담센터라고요. 97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아주 일본에서는 과로시 해서 굉장히 핫한 거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이게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뭐 간암은 안 되고 위암은 되고 뭐 이런 이상한 기준이 있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개선하고 또 과로사로 고통받는 그런 유가족들 또 근로자들의 상담을 해주는 과로사 상담센터로 들어가게 돼서 첫 입문을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원,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보건과에 또 전문위원 이렇게 거치고 하면서 조금 직업건강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좀 갖추게 되었고요. 지금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뭐 지역사회 간호학도 가르치고요. 직업건강 간호학, 그다음에 최근에는 환경건강 간호학을 또 오픈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는 저는 물론 저는 간호사를 가르치지만 무엇보다도 간호사가 다른 직업보다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고요. 사람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간호사가 되어라. 근로자의 마음을 읽는 산업 전문 간호사가 되어라.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수백만 개입니다. 그런데 보험관리자는 8,000명밖에 되지가 않죠. 예. 그거는 이제 보험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그 일부 이제 50인 이상에만 이제 선임해야 되고 또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8,0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스스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분야이잖아요. 환경에 대한 파악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고, 건강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이제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이제 선임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많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나 많은 규모의, 소규모가 아니더라도 많은 업종의 사업장에 보건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산업 현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안녕을 위협하는 유해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예전에는 소음과 분진과 같은 물리적 유해 인자가 중요했었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나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 새로운 유해 요인이 일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은 이제 계절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직업건강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현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요. 폭염작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폭염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기법 교육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설업이나 물류업 등과 같이 야외 작업 비중이 높은 현장에는 열사병 예방 행동 요령이나 작업시간 조정, 또 수분 섭취 안내 등을 담은 실전 교육과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외에도 감정노동, 정신건강, 수면부족, 생활습관병 등과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최근 디지털 기반 시스템인 직업건강 체크를 개발해서 고위험군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건강 피드백과 후속 상담 연계 시스템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복합 위험에 보다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현장 보건관리자가 각자의 사업장 상황에 맞는 예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교육 자료와 컨설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 요인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직업건강 체크는 우리 협회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건강 수준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식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수면의 질, 뇌심혈관 위험도 이런 다양한 지표를 5분 이내에 AI가 자동 분석해서 즉시 모바일로 개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보건관리자에게는 종합보고서를 전달하여서 조기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은 웹 기반 서비스로 별도 앱 설치 없이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산업 현장에서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사업장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에 아주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 데이터를 AI가 먼저 분석하고 보건관리자는 이를 기반으로 상담할 수 있어 보건관리자의 실무 부담이 줄어들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직업건강 체크가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건강정보 기반의 생활습관 개선 콘텐츠, 정기 알림 시스템, 고위험 집중 개입 등으로 서비스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직업건강 분야도 이제는 기술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근로자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전환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동안전보건체계의 가장 기본이 인력입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단순히 건강 이상을 체크하고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보건관리자의 존재가 산업 현장의 건강 안전 파수꾼으로서 보다 핵심적인 위치로 자리 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중심 체계에서 보건관리자는 다양한 유해 요인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 전체의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기온 상승에 따른 열사병 위험, 감정 노동자의 심리적 탈진 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포착하고 이를 경영진과 공유해서 예방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보건관리진은 단연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노사가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보건관리자에게 중요한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간 근로자 건강에 대한 정보는 다소 수동적으로 공유되거나 단방향 교육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와의 소통 중심에 서서 교육 기획은 물론 상담, 피드백, 실천까지 아우르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보건관리자는 이제 정신건강관리자의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화학적 위험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등 복합적 건강 위험이 증가하는 시대에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심리적 변화도 읽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 또한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안전 기술 확산과 발맞춰 보건관리자는 데이터 기반 건강 모니터링, 또 AI 위험 예측 시스템, 원격 상담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이 보건관리자의 전문성과 결합되어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에 디지털 활용 능력 역시 새로운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은 보건관리자에게 매우 구체적이고도 전략적인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도적, 형식적 존재가 아니라 산업 현장 내에서 자율안전 문화를 이끌어가는 실질적 파트너로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갖춘 인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협회 역시 보건관리자가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보건관리자의 제도 개선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보건관리자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제조업 등의 일부 고위험 업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재해의 상당 부분은 비제조업, 감정노동, 사무직,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의 근로자 건강 또한 체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나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업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것이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감정노동, 서비스업, 콜센터 등 정신적 유해 요인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과 예산 이런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확대와 정부의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범위 확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 정의는 대부분 물리적 위험 요소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나 감염병 대응, 원격 근로자 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의 영역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이러한 업무들이 현실적으로 보건관리자에게 요구되고 있고 또 그 수요 또한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법 시행령 내에 보건관리자 직무조항이 있는데요. 그런 직무조항을 개정하고 또 관련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 실무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나 국회,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정책 제안과 실무 기반 자료 제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관리자의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반 시스템 교육, 정신건강 대응 연수,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바뀌어야 현장이 바뀝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건관리자가 산업보건의 전문인으로서 당당히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이 되려면 보건과 안전이 양립해서 발전을 해야 합니다. 보건과 안전은 떨어질 수 없는 새로 표현하자면 양날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있게 날아줘야지 정말 더 높은 창공을 향해 날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비해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턱없이 현실에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4,999명이면 보건관리자 한 명만 선임을 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요. 사실 연구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700명당 1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업장의 부담을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최소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는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려면 근로자 1000명당 보건관리자 1명은 보장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는 꾸준히 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 정부의 공약인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체계 구축의 이행의 가장 핵심은 인력이다. 그리고 그 전문가로서 보건관리자가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를 보다 공격적으로 늘려가서 이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